자, 이제 기초독해 10번. 어휘 한번 보시면요. 컨시더, 삼형식 때는 고려하다, 동명사 목적어 취하고, 오형식 때는 간주하다. 엔시엔트, 고대의, 메탈, 금속, 데코레이트, 장식하다. 헬프, 반, 에이디는 서기. 자, 한 문장씩 보면은, 첫 번째 문장.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주어 다음에 be considered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요요라는 주어랑 요 더 세컨드 오디스 토이랑 가볍게 동격이야. 결국 이거는 컨시더 오형식 능동태 수동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잠시 복수 한번 해보면은 컨시더가 오형식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에는 as나 to를 쓰거나 생각하고 명사가 오면 동격, 형용사가 오면 목적어의 상태가 나타난다. 뭐뭐를 뭐뭐라고 간주하다. 그럼 얘네 수동태 고치면은 주어는 be considered 다음에 명사 나오면 결국 이 주어랑 이 명사는 동격이고 형용사 나오면은 이 주어의 상태다. 그래서 능동태 오형식의 수동태는 우리는 이형식처럼 본다. 그래서 요요는 간주됩니다. 역사에서 두 번째로 가장 오래된 장난감으로 간주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뒤에. 이거 하기 전에 요것도 한번 좀 볼까요? 컨시더가 우리가 고려될 뜻이 때는 동명사 목적어 쓰고, 예전에 문법에서 작문 시험이 있었을 때는 몇 번째로 가장 뭐뭐한, 이때 어수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 다음에 서수 다음에 최상급, 이 순서대로 써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곳이 더 third largest, 더 서수 최상급. 이 도시는 나라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다. 그러니까 몇 번째로 가장 뭐뭐한. 취지는 뭐냐면 더가 서수보다 앞에 쓰이고 최상급.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형용사 어순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예전에 제가 지금 왼쪽 팔이 좀 다쳐가지고 타이핑 치는데 약간 좀 느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체 한정사라는 애가 영어에서는 한정사보다 앞에 써야 되고, 그리고 서수가 기수보다 앞에 써야 되고, 크고 작은 거한테는 대소가 새롭고 오래된 신구보다 앞에 나온다. 이걸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한정사인 더가 당연히 서수보다는 앞에 쓰이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형용사 최상급. 그는 반에서 두 번째로 키가 큰 학생이다. 이것은 올해 세 번째로 가장 인기 있는 영화이고, 그리고 그녀는 그 나라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휘 시험에서 생활영어에서 이런 거 잘 나와요. second to none. 아무에게도 2등이 아니라는 거는 아무도 위에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1등이라는 거야. 최고의, 비길 때도 없는,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는. 그녀의 헌신, 뭐에 대한 헌신이냐면 전체사 투니까 동명사 나왔네요. 그 교육에 대한 헌신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최고라는 거고, 이 식당의 서비스는 이 도시에서 최고 수준이다. 또 독해를 하다 보면은 탑 나치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나치라는 단어가 나무나 막대 등에 새긴 눈금 표시인데, 옛날에는 막대기에 금을 파서 수준의 등급을 표시했다. 그래서 최고급의, 최상급의, 인류의 아주 훌륭한. 그녀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 호텔은 인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렇게 더 세컨드 올디스트 토이, 세계에서 역사에서 두 번째로 가장 오래된 장난감 할 때는 더 다음에 세컨드 다음에 올디스트 토이라고 해야지, 세컨드 더 올디스트 토이 어순 바뀌면 틀립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좀만 더 해볼 거는 전체 한정사, 한정사보다 더 앞에 써야 된다. 관사나 소유격 앞에 오는 한정사다. 누가 있냐면 all, both, help, double, twice. 얘들을 우리는 전체 한정사라고 합니다. 얘들이 한정사인 관사 언어 더, 소유격, 지시형용사 딥사 텟, 얘들보다 앞에 와야 한다. 여기 보시면은
all은 전체 한정사, the는 한정사. 그래서 all이 앞에 와야 돼요. 그 학생들 전원이 시험에 합격했다. 만약에 이렇게 the all student 하면 틀리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보수도 마찬가지야. 전체 한정사. 우리 부모님 두 분 모두 나를 지지하신다. 근데 영문법 시험에서 my 복수라고 하면 틀린다. help도 전체 한정사. 도도 앞에 써야 된다. 그 돈의 절반이 쓰였다. 따라서 이곳은 그 나라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이다. The second largest city. 자, 요 어순대로 쓰고 몇 번째로 가장 뭐뭐한. 그리고 all the first three. 이것도 보시면은 all 전체 한정사, the 한정사, first 서수, three 기수 이런 식으로. 처음 3명의 학생 전원이 시험에 합격했다. 자, 두 번째는 이 부분. 자, 완전한 문장 뒤에 뭔가 하나 나왔어요. 자, 이거 절이에요, 구예요? The oldest being the doll. 뭐 달은 인형이고 요거는 구죠. 왜 절이를 내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잘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분사 구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 한번 해보면은 원래는 아마 이런 문장인 것 같아요. 요요는 간주된다. 두 번째로 가장 오래된 역사에서 장난감이라고. 저서사는 뭐 올도를 넣어볼게요. 비록 가장 오래된 한 다음에 앞에 이미 토이가 있으니까 뭐 뒤에는 토이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가장 오래된 장난감은 비록 인형일지라도. 자, 이 문장을 분사구문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사절의 주어인 가장 오래된 장난감과 주절의 주어인 요요는 같아요, 달라요? 요요는 두 번째로 오래된 장난감이에요. 다르죠? 그러면은 얘는 생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명사를 쓴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두 번째, 지금처럼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접속사는 무조건 생략해줘야 돼요. 우리 영문법에서는요. 다시 기존의 분사구문에서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는 부사절의 접속사는 생략을 해도 되고 생략을 안 해도 됐어요. 생략을 안 한다는 거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접속사를. 하지만 지금처럼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접속사는 무조건 생략해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생략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세 번째, 시제. 둘 다 현재 시제야. 그래서 is는 being이 되는데 being도 생략될 수 있지만 여기 썼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다시 이 문장인데 완전한 문장인 주절이 나오고 요거 절이 아니라 구야.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요거 the oldest 다음에 토이가 생략됐고 문맥상. 그리고 the oldest 토이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다. 살짝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분사구문에서 생략된 접속사는 우리가 시간, 이유, 양보, 조건, 동시동작, 연속동작,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둘이 비교하는 거니까 약간 양보를 제가 한번 넣어본 거예요. 하지만 가장 오래된 장난감은 인형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를 우리는 문법에서는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좀 체크해보면 준동사가 있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나 분사구문 다 동사에서 파생된 애들인데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우리가 통사 앞에 for 명사 또는 사람의 인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는 오브 플러스 명사를 쓴다는 거 기억나시죠? 투부정사 앞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for 명사나 오브 명사를 쓰고 또 오랜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동명사 앞에는 보통은 소유격을 많이 쓰고
무생문 명사는 그냥 무생문 명사 그 자체를 써도 되고, 부정대명사 anyone, someone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분사구문의 의미사의 주어는 쟤처럼 명사를 써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준동사 의미사의 주어를 안 쓰는 경우도 있다. 문장의 주어가 의미사의 주어이거나 문장의 목적어가 의미사의 주어이거나 일반인 주어일 때. 자, 그래서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는 부사절의 조사는 무조건 생략해야 된다. 지금같이. 하지만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는 조사는 생략을 해도 되고 강조하고 싶으면 생략을 안 해도 된다. 또한 이 분사구문의 의미사의 주어인 the oldest toy 얘처럼 이 분사구문의 의미사의 주어는 명사인데 엄밀히 따지면 얘는 이렇게 부사절의 주어이기도 하고, 근데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을 안 했다는 거는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분사구문의 의미사의 주어는 명사를 쓰는데 걔는 엄밀히 따지면 부사절의 주어고, 또 생략을 굳이 안 했다는 거는 주절의 주어랑은 다르다. 요거 좀 이해 좀 되시나요? 분사구문의 의미사의 주어는 명사를 쓴다. 그래서 우리 문법 시험에서는 요걸 묻습니다. 준동사인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구문을 주절보다 앞에 써주는 거야. 주절 앞에 투부정사를 쓰거나, 주절 앞에는 동명사를 못 써요. 동명사는 주어나 목적, 보어, 명사 자리에 오니까. 하지만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쓸 수 있고, 또 주절 앞에 분사구문을 쓰는데 얘들 의미사의 주어 이치를 잘 묻는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응동은 필요된다. 해석은 되지만 우리 이거 틀렸다고 배웠어요. 왜냐면 투부정사 의미사의 주어가 애매해져. 지금 전 투부정사가 주절보다 앞에 있는 경우, 근데 투부정사에 만약 의미사의 주어가 없으면은 무조건 주절의 주어예요. 근데 운동이 시험을 통과한 거 아니니까, 따라서 저거를 올바르게 고친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for 명사를 써주던가, 그러면 그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유의에 좀 해석할 때 독해할 때 이 for 명사를 무엇을 위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가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만약에 for 명사를 안 쓸 거면은 주절을 바꿔주세요. 아예 사람 주어로. 그러면 이때 투부정사의 의미사의 주어는 주제 주어인 I. 내가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우리 on ing 뭐뭐 하자마자 오랜만에 하네요. 뭐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by ing 뭐뭐 하면서 above ing 결코 뭐뭐 하지 않는. 근데 이 동명사 앞에 지금 소유격이 없다는 거야. 의미사의 주어로. 그건 주제 주어가 의미사의 주어인데 이거는 사람이 주어야 돼.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편지가 사라졌다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여기다 의미상의 주어를 my를 넣어줘야 한다. 이해되시나요? 포인트는 준동사가 주절보다 앞에 나올 때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 무조건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영문법에서는. 마찬가지로 분사구문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주절이 온다. 얘도 분사구문. 오해하지 말게. 이거 동명사 아니에요? 동명사를 보면 틀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또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오지 이게 주절 앞에는 뭐다. 하지만 분사구문 올 수 있죠. 그럼 분사구문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사구문 의미사의 주어가 레러가 될 수 없으니까 명사 그냥 써주자 이렇게. A man arriving home. 한 남자 집에 도착했을 때 그 편지는 없어졌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문법 시험에서 주절이 있고 그 앞에 준동사인 투부정사,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분사구문이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를 유의하자. 일치를. 자, 또 오랜만에 우리 비인칭 주어 it. 비인칭 주어 it은 언제 썼냐면 날씨,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상황에 대해 썼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한 분사구문. 무슨 말이냐면 원래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로 대명사는 사용 못해요. I, you, he, she 이런 건 안 돼요. 하지만 유일하게 it은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많이 쓰입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이렇게 날씨일 때 it을 쓰잖아요. 자, 이거 구예요, 절이에요? It being cold.
이거는 구예요, 절이에요? 아니, 절이면 동사가 있어야지. 분사 구문이야. 그리고 얘의 의미사주어는 비지조 it이라는 거야. 날씨가 추워서 우리는 실내에 있었고, 다시 또 비지조 it. 늦었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가기로 했고, 일요일이라서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거리가 멀어서 우리는 택시 타기로 했고, 가격이 비싸서 그 가방을 나는 사지 않았고, 그리고 무거워서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다. 이때 비지조 it, 날씨,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상황일 때 쓰는 이 it은 유일하게 대명사 중에서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로 쓸 수 있다. 유일하게만. 또 다른 거, 이 문장. 자, 이번 거꾸로 주절이 앞에 나오고 분사구문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는, 자, hit. hit는 뭐 현재 시제도 hit, 과거도 hit, 과거 분사도 hit인데 이거 현재 시제라고 할게요. 선지 단수 주어라서 s를 붙였어요. 그가, 과거 시제 쓰자 차라리. 그가 여자를 때렸어요. 근데 콤마 찍고 being unconscious 썼다. 저건 분사구문, 결과. 그 결과 무의식이 되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분사구문인데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어인 he예요. 목적어인 거리예요. 문맥상. 누가 무의식이 된 거야? 때린 사람이야? 맞는 사람이야? 그치.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앞에서 분사구문이 혹시 주절보다 앞에 나오면은 얘의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없으면 주절에 주어야 돼. 그래서 이건 틀렸다는 건데, 하지만 분사구문이 뒤에 나올 때는 따져줘야 돼.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명사가 주어일 수도 있다는 거야. 다른 명사라는 거는 문장의 앞문장의 주어일 수도 있고 앞문장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 또는 앞문장의 보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사 뒤에 목적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절 다음에 분사구문이 온다. 그럼 분사구문 형태는 뭐 현재분사, 과거분사, 형용사, 전면구 등이 오고, 이때는 해석을 동시동작, 영속동작, 결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결과.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여기서 분사구문의 스탠드 접사는 뭐 시간, 이유, 양보, 조건, 동시동작, 연속동작, 결과인데, 하지만 이렇게 주절이 앞에 나오고 분사구문이 뒤에 있을 때는 동시동작, 연속동작, 결과 위주로만 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꾸로 분사구문이 혹시 주절보다 앞에 있을 때는 그때 따져줘야 돼요. 시간, 이유, 양보, 조건, 동시동작, 연속동작, 결과 중에 어떤 건지. 하지만 뒤에 있는 경우, 주절보다 뒤에 분사구문이 나오는 경우는 그때는 동시동작, 연속동작, 결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서 자, 얘랑 비슷한 형태로 얘가 있었어요. 자, 나는 나의 취미를 좋아한다. 자, 취미는 추상명사예요. 자, 완전 문장 끝났어요. 근데 뒤에 콤마 찍고 ing 나왔어. 그럼 이거 분사구문 아니냐? 동시동작, 연속동작, 결과 아니냐? 근데 해석이 좀 이상해. 해볼게요. 나는 나의 취미를 좋아한다. 축구를 하면서.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종종 동명사로 봐요. 추상명사 뒤에 콤마 찍고 동명사 써가지고 동태로 쓰이는 거야. 취미가 뭔데? 축구하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추상명사 뒤에 이렇게 동명사가 동태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대다수는 다 분사구문이다. 다시 완전한 문장 뒤에 콤마 찍고 ing 나왔어. 그러면 대다수는 분사구문이에요. 동시동작, 연속동작, 결과 같은. 하지만 지금처럼 추상명사 뒤에 콤마 찍고 동명사가 쓰일 수도 있다. 동격으로. 그러면 이게
콤마 찍고 ing가 분사구문인지 동명사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해석이야.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면,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가 혹시 추상명사면 동격으로 봐야 된다. 이해 좀 되시나요? 추상명사 뒤에 콤마 찍고 ing 쓰면 이건 분사구문이 아닐 때도 있다. 동격이다. 그럼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또 다른 단서는 앞에 추상명사를 끝내야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주절 뒤에 분사구문이 나와가지고 동시동작, 연속동작, 결과 해석하는 경우. 자, 이 문장. 그는 길을 걸어갔다. 완전한 문장 끝났고 콤마 찍고 ing. 춤이라는 단어는 뭐 콧노래를 부르다, 노래를 흥얼거리다. 그건 동시동작. 아,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거는 분사구문. 또 완전한 문장 뒤에 콤마 찍고 형용사, 그리고 뭐 과거분사. 얘도 동시동작 해석해 볼게요.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뭐 하면서 침착한 상태로. 컴포즈는 작곡하는 뜻도 있지만 마음을 다스렸을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칸과 컴포즈는 뭐 같은 단어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또 동시동작. 그는 거기에 서 있었다. 뭐 한 채로. 우리 with 분사구문이죠. with 명사, 과거분사. 팔짱을 낀 채로. 그래서 with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공식이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부사, 전면구가고, 해석은 동시동작 이유로 해석합니다. 뭐뭐 하면서, 뭐뭐이기 때문에. 자, 추가로 좀 더 보면 이번 연속동작. 완전한 문장 뒤에 분사구문, 연속동작. 그는 경주를 끝냈고 이그조스티드. 그 결과 몹시 지쳐 있었다. 참고로 이그조스트라는 동사는 기진맥진하게 만들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그조스티드는 지친이야. 근데 얘랑 헷갈리는 단어가 이그조스티브. 얘는 하나도 빠뜨리는 거 없이 철저한, 완전한 뜻입니다. 그래서 명사 이그조스천이 피로나 탈진, 자원 고갈, 소모한 뜻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문장, 뭐 everyone of them. 그들의 모두는 anxious, 근심이 있고 exhausted, 지쳤다. 자, 상당히 좀 지역적인 문법 포인트인데요. 붙어 있는 everyone과 떨어져 있는 everyone의 차이가 있어요. 붙어 있는 everyone, 얘네들 같은 경우는 of 다음에 사람이 와야지 사물이 오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사람이 왔어. 하지만 떨어져 있는 everyone은 사람과 사물 뭐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다 두 번째, exhausted. 얘는 지친이 아니라 철저한, 완전한. 그 보고서는 철저하며, 그리고 모든 그 측면을, 그 문제의 모든 측면을 다룬다. 자, 커버라는 단어, 독해할 때 뭐 씌우다, 덮다. 하지만 지금은 다루다. 뭐 보험 같은 거는 막 어떤 보장 같은 거 하는 거 포함시키다. 보험에 뭐 보장하다. 방송국 같은 데서는 취재하거나 방송하다. 명사에는 덮개 커버 표지, 보험의 보장.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그녀는 일하다가 전치사 투가 나왔어요. 명사 이그조스천이 나왔어. 기진맥진했다. 자, 이거 좀 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전치사 투가 뭐뭐에게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독해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치사 투가 결과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starve, starve는 굶주리다. 나는 굶어서 전치사 투 다음에 명사, death 결과, 굶어 죽다 이렇게. 그는 맞아서 전치사 투 다음에 명사, 결과, 죽었다. 그 도시는 타서 재가 됐고, 아이는 울다가 to sleep, 명사 슬립이에요. 잠들었고, 강은 얼어서 전치사 to 결과, 아이스, 얼음이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영어 독해를 할 때 가끔씩 to가 문맥에 따라서는 결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예요, 약간. 그녀는 일하다가 기진맥진했다. 또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할 때 전치사 to가 호응할 뜻도 있어요. 보시면은 댄스는 자동사예요. 나는 춤을 춘다.
뭐에 호응하여? 음악에 맞추어. 그는 노래한다. 기타 반주에 맞추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 나에게. 그 다음에 그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바로 리듬에 맞추어. 강아지는 짖었다. 바로 뭐에 반응해서? 종소리에 반응하여.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연속 동작의 또 다른 예로, 자, 앞에 완전한 문장, 뒤에는 분사구문. 근데 let in이 나왔어요. 뭐뭇을 안으로 들이다. 그는 문을 열었고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let과 관련해서 예를 좀 알아두세요. let in, 뭐뭇을 안으로 들이다. let 목적어 out, 뭐뭇을 밖으로 내보내다. 그러니까 let in과 let out은 반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et down, 누구를 실망시키다. 얘도 시험에 잘 나오고, let 목적어 alone, 무엇을 내버려 두다. 자, 각각 예문 보시면은 그를 안으로 뭐 들여보내라. let the dog out, 개를 밖으로 내보내라. let out, 그녀는 그 비밀을 폭로했고. don't let me down, 생활에서 잘 하셔야 되는 게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let me alone, 나를 혼자 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해볼게요. 분사구문. 완전한 문장 뒤에 분사구문이 나와서 결과를 해석하는 경우. 그는 한 남자를 때렸어. 그 결과 그는 맞아가지고 무의식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때린 거야. 그러면 이 knocking him, 얘 분사구문의 의미사의 주어는 주제 주어일까요? 목적어일까요? 해석상 누가 때리는 거야? 의미사의 주어는 누굴까요? 이 knocking him unconscious의 의미사의 주어. 주어일까? 아니면 목적어일까? 때리는 그가? 아니면 맞는 남자일까? 바로 이번엔 다시 주어. 그러니까 따져줘야 돼. 아까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의미사의 주어가 목적어였어요. 같은 형태면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이 분사구문 의미사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다. 그래서 분사구문이 주제보다 뒤에 있을 때는 의미사의 주어를 따져줘야 한다. 폭탄이 폭발했어. 그 결과 리브 오형식, 리브 목적어 과거분사.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 그녀가 얼음에 미끄러졌어. 그 결과 해플리스, 요 주어의 상태. 해플리스는 무력한, 속수무책인, 감당하지 못하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휘시험에서 이것도 나옵니다.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라는 표현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 유래가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우리는 뭐 다툰 적이 있어요, 과거에. 하지만 그것은 지금 다 지나간 일이다. 그는 큰 소리 말했다. 그 다음에 to the annoyance of everyone. 그래서 모두를 짜증나게 했다. 이것도 약간 좀 결과 보면 돼. 전체사 to는 결과의 뜻이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자, 이 토이, 여기 보시면은 원문을 보시면요. 첫 번째 문장이 요요는 간주된다. 역사에서 두 번째로 가장 오래된 장난감이라고. 그러나 가장 오래된 장난감은 바로 인형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그 장난감.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토이 앞에 더가 붙었어. 그럼 이건 장난감 해석하기보다는 누굴 말하는 걸까? 바로 요요를 말하는 거야. 영어는 같은 단어를 두 번 쓰기 싫은 거야. 앞에 요요 써줬는데 뒤에 또 요요 쓰기 싫은 거야. 그래서 더 토이를 써준 거야. 이 말은 우리가 영어 독해를 할 때 사전에 있는 뜻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종종 어색해져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우리가 재진수된 단어는 그 단어를 넣어서 해석하는 게 더 깔끔하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요요는 be made of, 자, 만들어졌다. 나무와 금속으로. 자, 재진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거는 문맥순회라는 책에서 제가 따온 문장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병원이라는 단어는
자, 유래한다. come from. 라틴어, 손님에서 유래한다.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손님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자, seldom, 좀처럼 그 기간은, 호스피터블은 환대하는 친절하지는 않다.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어색한 게 뭐냐면, 그 기간이야, 지금. 그 기간이 뭐지? 하면서 약간 어색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근데 사실은 얘는 앞에는 누구예요? 다, 그치. 그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같은 단어를 두 번 쓰기 싫어한다. 이런 걸 재지임술, 패러프레이즈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어떤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단어를 사전적인 뜻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너무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걸 문맥적으로 약간 봐서 해석을 해야 한다. 자, 우리 be made of랑 be made from. be made of는 재료 같은 거. 그리고 be made from은 화학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보통 be made of는 이런. 자,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같은 재료라는 거고. 하지만 와인은 포도로 만들어진다. 이거 같은 경우 화학적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와인과 포도. 자, 세 번째 문장. 이 부분. 그리스인들은 자, decorate A with B를 많이 씁니다. A를 B로 장식하다. 그래서 it은 요요. 요요의 그 두 개의 면을 바로 장식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어떤 신의 그림으로. decorate A with B, A를 B로 장식하다. 그럼 수동태로 쓰면은 A는 B decorate with B. 얘도 많이 써요. 이제 앞으로 embellish, 장식하다, 꾸미다. ornate, 효용사로 장식된. 그리고 명사 ornament, 장식품, 장신구. 하나씩 좀 체크해보면은, 자, decorate A with B. 그들은 그 방을 꽃으로 장식했고, 그리고 그 홀은 그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다. embellish A with B. A를 B로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이야기나 설명을 꾸미다. 얘는 보시면은, 자, 수동태. 그 드레스는 보석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embellish. 그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꾸며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참고로 명사 파트에서는 주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예문 보면은 s를 붙였어. 이거는 가산명사라는 거야. 지금 얘는 셀 수 있는 명사. 그러니까 단수면 주얼, 복수면 주얼스 이렇게. 근데 얘도 있어요. 주얼리, 우리 가수. 얘는 불가산 명사예요. 그러니까 둘이 좀 약간 헷갈리긴 해요. 가끔씩. 자, 그 어돈 A 위드비도 많이 있어요. A를 B로 장식하다. 그래서 그 벽들은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고, 어돈 A 위드 B. 그녀는 자기 자신의 넥클래스, 자, 목걸이로 장식했다. 그 다음에 오너먼트, 장식품, 장신구. 그녀는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샀고, 스태츄, 조각상. 그 조각상은 바로 그 도시의 장식물이다. 효용사 오네이트, 장식된, 화려한. 그 교회는 화려한 장식된 천장이 있고, 그의 문체는 지나치게 오네이트, 화려하다. 이렇게. 자, 마지막 문장. 따라서 요요는 사용됩니다. 무기로서 필리핀에서 서기 1500년경에. 자, 여기 보시면은 나라를 뜻하는 명사에 덜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더 필리핀스. 필리핀이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얘는 앞에 덜을 붙이고 뒤에 s를 붙여야 돼, 반드시. 더와 s를 같이 사용해야 한다. 이런 애들이 몇 가지가 좀 더 있는 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도 주가 여러 가지니까. 미국, 네덜란드, 몰디브, 이런 거 굳이 알 필요 없고,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알 필요 없고, 그냥 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UN. 근데 시험에 필리핀 나와요. 자,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 더랑 S 붙였죠. 빼면 틀립니다. 필리핀은 be famous for, 유명하다. 아름다운 해변으로. 그 다음에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은 단수 취급합니다.
has a federal system of 연방 정부 체제를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가 물보다 낮은 땅이라고 해가지고 낮은 땅들. 그래서 더 네덜란드스 is known for windmill. 네덜란드는 풍차로 잘 알려져 있고, 몰디브는 전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아주 주요한 산유국이다. 자, 이것도 조심해야 할 게, 복합형 분석을 하는구나. 오일 프로듀싱 컨트리. 자, 독해서 많이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분사 파트를 배우는 건데, 지금처럼 명사가 있고, 하이픈, 현재 분사, 명사가 있으면요. 요 앞에 있는 오일을 목적처럼 보는 거야. 위부터 해석한 거야. 자, 어떤 나라다. 능동. 생산하는 나라다. 바로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다. 바로 주요 산업국이다. 이렇게. 또 United Nations. 유엔은 was established. 설립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실제 기출 한번 볼게요. 옛날에 경찰 영어가 있었는데 2006년 경찰 영어 2차 기출에 이게 나왔어요. 다음 우리말에 영작한 것 중 옳은 것은 한국의 인구는 필리핀의 인구보다 훨씬 많다. 이거 딱 주고서 1, 2, 3, 4번 중에 맞는 걸 고르는 건데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한번 3번을 좀 보면은 이거 The population of Korea. 한국의 인구는 자, 우리 population이라는 단어는요. 라지를 많이 써요. 라지나 스몰. 그래서 비교급을 쓴 거야. 더 많다. 뭐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거야. 필리핀에 더랑 S. 반드시 있어야 돼. 필리핀에 그리고 지시대명사 대신 앞에 나온 단수명사 대신다 한다. 앞에 나온 population. 그래서 정답이 3번이래요. 그 1번은 The population of Korean is much bigger than. 일단 much bigger than. 여기까지 뭐 괜찮다고 쳐더라도 도우즈도 좀 이상해. population 지금 단수인데 도우즈 쓴 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필리핀에 더랑 S가 안 붙었다는 것도 틀렸고. 한국 사람들은 더 많다. 필리핀 사람들보다. 이거는 한국의 인구, 필리핀 인구가 훨씬 더 많다. 얘랑은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더랑 S를 안 붙였고. 정확히 따지면. 그 다음에 한국의 인구는 더 크다. 이것도 더랑 S를 안 붙였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혹시 공무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더랑 S를 붙이자. 그리고 앞에 나온 단수명사 대신 봐주는 거는 지시대명사 대시다. 뭐 이런 측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형용사 파트에서 이것도 배워요. family, population, say, income 이런 명사들은 large나 small을 쓰고, cost, price, temperature, level, standard, demand 이러한 명사들은 high나 low를 씁니다. 아, 참고로 그것도 나오죠. price는 누구랑 같이 못 쓰죠? 형용사? 바로 expensive랑 같이 쓰면 안 돼. 중복이야. 둘 다 가격이라는 뜻이 중복돼가지고 price is expensive 이런 표현은 틀립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차라리 그냥 price is high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population이 나왔기 때문에 이 population이 나왔기 때문에 large나 small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D랑 BC. AD는 서기, 그리스도 태어나고 이후. BC는 기원전, 그리스도 이전. 그래서 로마 제국은 서기 476년에 멸망했고, 피라미드는 기원전 대략 2500년경에 지어졌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합형 분사 한번 해보죠. 우리가 분사 파트 들어가면은 분사가 다른 분사와 하이픈 연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런 경우. 명사 플러스 분사 플러스 명사.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제일 마지막에 하고,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볼게요. 명사 하이픈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 명사. 뭐 이런 표현이 있어. 독해서 English speaking Canadian.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현재 분사 가운데 있고 명사가 있으면요, 뒤에 있는 얘를 1번으로 생각하세요. Canadian. 스피킹은 능동, 말하는 캐네디언. 여기 3번은 목적을 봐주세요. 영어를 말하는 캐네디언.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얘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나라, 생산하는 나라, 그리고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 그래서 산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자, 그 도시는 많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명사 하이픈 현재 분사 명사. 얘를 목적처럼 본다. 그리고 make decision. 결심하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은 요구한다. require. 신중한 분석을. 여기에는 자 돈을 절약하는 팁들이 있다. 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fill out. fill out은 서류를 작성하다, 기입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 was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다. 약간 이렇게.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관심을 끄는 행동. 아이들은 보였다. 많은 관심을 끌려는 행동을. 레코드 브레이킹 퍼포먼스. 기록을 깨는 성과. 그녀는 딜리버가 보통 우리가 배달하다, 발표하다, 아기 같은 거 분만하거나 출산시키거나 해방시키다. 보통 이쪽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딜리버는 약속한 결과나 성과를 내다, 해내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거 외에도 공격을 가하거나 판결이나 명령을 내다, 발표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성과를 냈어요. 지난해 기록을 깨는 성과를 냈다. 또 이거 보시면 프로블럼 솔빙 스킬.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 이렇게. 고용주는 뛰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value가 동사일 때는 높이 평가하다. 높이 평가한다. value는 명사일 때 가치, 중요성. 뭐 수학이나 물리에서는 값, 수치. 동사일 때는 뭐 소중히 여기다, 존중하다, 높이 평가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뜻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명사 다음에 하이픈 다음에 가어분사 그 다음에 명사 이것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스위스 메이드 워치면은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야. 대신 바이를 넣어서 해석해 주세요. 스위스에 의해서 수동 만들어진 시계. 즉 스위스제 시계. 머니 오리엔티드 소사이어티. 오리엔트라는 단어가 지향하다. 그래서 머니 오리엔티드 돈에 의해서 지향되는 사회, 물질만능주의 사회 이렇게. 그래서 머니 오리엔티드라는 아예 단어가 물질만능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게 골 오리엔티드, 목표 지향적 이렇게. 자, 그럼 보시면은 우리는 살고 있다. 바로 물질만능주의 사회. 그녀는 목표 지향적인 학생이야. 누구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머신 메이드 프로덕트. 그래서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상품, 제품들은 보통 더 저렴하고 정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돕는다. 저소득 가정을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한번 나왔어요. 예전에 교육개념제 기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 교육에 기반한 방식. 에듀케이셔널 베이스드 메소드가 맞냐? 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명사, 하이픈, 현재 분사, 가분사, 명사의 구조야. 여기 앞에 명사가 와야 돼.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에듀케이션은 형용사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에듀케이션 베이스드 메소드를 써야 돼. 이게 기출이야. 교육에 기반한 방식. 여기 보시면은 그 학교는 어다트. 어다트는 채택하다, 입양하다. 자, 도입했습니다. 채택했습니다. 교육에 기반한 방법을. 자, 뭐 하기 위한? 바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렇게. 또 2014년 서울시 기출에서는 이렇게 나왔어. 명사, 하이픈, 과거분사, 명사 나오는데 이 보시면은 자, 이 문제는 만약 틀리면 딱 나오는데 정답은 틀린 거 나왔어요. 만약에 이것이 더즈나 워크 효과가 없다면 그들은 자, engage in이라는 거는 관여하다, 무엇을 하다, 참여하다, 수행하다. 그들은 자, 관여한다. 이모셔널 센터드 커핑이 아니라 아까 했듯이 이게 형사 쓰면 안 되죠. 명사 써야지. 정답은 이모션 센터드 커핑을 해야 돼. 감정의 중심적 대처로 전환하며 또 이 대도 틀렸어. 왜냐면 콤마 찍고 계속적으로 뒤에 대은 못 써. 차라리 위치 써줘야 돼. 그것이 이는 내적이고 비공개적이다. 그래서 둘 다 틀렸는데 자 어쨌든 취지는 명사 하이픈 과거분사 명사
또 계속적 용법 뒤에는 that은 못 쓰고 which를 써야 한다. 자, engage in, 무엇에 관여하다, 무엇을 하다, 참여하다, 수행하다. 그냥 engage든 뭐 사로잡다, 끌다, 고용하다, 뭐 전쟁 같은 거, 교전을 시작하다. 자동사 engage는 뭐 기계가 부품이 맞물리다. 코핑은 대처라는 뜻이 있습니다.